그다음 장. 윤석열 정부 우리 중소기업 장관님, 윤석열 뭐 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완전 회복 새로운 도약 맞죠?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1호 공약을 이렇게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소상공인 수가 300만에서 680만으로 무려 8년 만에 올라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2배 높죠. 지금 직원 1인당 16배 예산 증가하고, 야 민원이요 409천 이 정도에서 200만 건이 넘어요. 이게 소상공인 지원 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아지고 대우는 적고 이래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다음 장 보세요. 지금 저거 한번 보십시오. 아니 신의 직장이라는 공기관이 계속 그만둬요. 처우 불만에서 31명, 그 다음에 2020년에 49명, 2020년에 73명, 예? 2020년에 76명. 거기 전체 직원이 900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그만둬요. 전체 퇴사자는 90명. 그래서 봤더니 그만둘만 해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아니 다른데 전부 시간외 수당. 이번에야말로 3년 동안 그 우리 추경 코로나 돈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시간에도 일해야 되고 밤낮 없이 일해야 되고, 그런데 시간의 수당이 거의 없어요. 자, 교통보조비는 아예 없어요. 연차 수당도 아예 없어요. 세상에 우리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대통령 공약 이런데 700만을 뒷받침하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이렇게 처우가 없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왜 이래 됐냐? 이게 처음 설계를 잘못된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까지 2014년 1월 달에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됐는데 그 이후에 한 열 몇 군데가 새로 설립됐어요. 새로 설립된 데가 다 한 7천만 원 연봉이 됩니다. 6,500만 원. 근데 소상공인 진흥공단은 4,800만 원. 이게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걸 언제 고쳐야 합니까? 이런 거가 언제 고쳐야 하냐면 새로운 정부가 새로 들어섰을 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런 걸 정상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 끝나는 정부에서는 안 되거든요. 자, 그다음 장.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 다 벤처기업부 장관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평균 연봉 비교해 보세요. 2배 차이, 2배. 자, 거기에 직원당 1인당 중소기업은 300기업체를 담당하는데 소상공인은 1인당 7,400. 20배가 많아요. 30배. 아니 근데 돈은 8,200만 원 중소벤처기능공단이 있는데 우리는 4,846만 원밖에 안 돼요. 아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그쪽에 확인을 해보고 또 건물은 30년 40년 돼가지고 휴게소 하나도 없이 그 살고 있어요. 그러니 그만둘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우리 680만의 소상공인들을 누가 관리하고 누가 뒷받침하고 지원하고 하는 겁니까? 벤처기업에서는 하는 거 벤처기업 정책 하는 거고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심지어 한번 설계를 내봤어요. 다음 장 보십시오. 이 정상화되는 방안이 얼마냐 그랬더니 1년에 한 111억 정도만 지원해 주시면 한 3년 동안에 한 330억만 지원하면 이게 정상화 되더라고요. 그러면 직원들 나가지도 않고 사기도 진작되고. 근데 이번에 뭐 35억인가 37억이 올렸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돼 버렸대요. 37억 갖고는 안 되고 아예 이렇게 해서 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 그래야 대통령 1호 공약을 지키는데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요 지금 시간이 딱 이렇게 세 분 오늘 질의한 거 종합해서 벤처기업부 장관님도 네. 까불로 한번. 예.
네, 그 말씀하신 부분의 문제점을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민원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 때 아, 물론.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콜센터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갑자기 급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거 아니더라도 네. 어쨌든 300만 명이 4, 5년 동안에 700만 명으로 늘어났으면 고객이 소상공 고객이 늘어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정책적인 제가 의원님 말에 다 부정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공감을 드리는데 그 일단은 민원수 증가나 이 감당해야 될 숫자 중에도 그냥 단순 숫자가 있고 행정적 처리 숫자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소상공인 진흥공단 몇 번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그때 괜찮아요? 건물이? 아,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제 그 본 건물이 있고요. 전국에 또 지역센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역센터들 같은 경우는 민원을 받기 좋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 도심 중간에 있는 새 건물 앞에 들어가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본 건물 자체가 너무 오래돼서 낡은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주신 대로 점차적인 이게 이제 두 기관이 통폐합되면서 공공기관이 원래 아니었던 것이 공공기관으로 되면서 2014년서부터 이렇게 로드맵을 잡아가지고 순차적으로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보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시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한 업무 과중까지 오면서 직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큰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일시적이라는 거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화에 대한 노력을 해야 시간이 다 된다라는 가는데. 네, 거 하나 있습니다. 네, 예, 시간. 예, 하여튼 총괄적으로 공감하시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딱 7초 남았는데 7초 이후에도 할 수 있죠? 좀 더 말씀 주십시오. 예. 예, 허락해 주시면 저는 더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난임 시술 그 부분 아까 지적을 하셨고 저출생 저출산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국가에서 정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아까 이제 쭉 재원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2017년 10월부터 이 난임 시술과 관련해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난임시술 지원이 건보에서 17년에 354억에서 21년에 2,434억으로 그쪽으로 대거 갔고요. 그 다음에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난임 부부에 대해서 이제 본인 부담금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데 그것이 이제 국가에서 하다가 2022년부터 재원과 함께 그래서 지방 이양됐습니다. 여기에는 보통 뭐 검사비, 교통비 지원 등등 이런 부분이고 해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난임 부부 건강 지원 제도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한다. 뭐 이 저출생 문제에 관해서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대책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스크린 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